오늘 이제 11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한 90분간 이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대법관 3분이 청취하셨고,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2020 수 30 원고 민경욱 피고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되는 이 소송, 이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이 진행이 됐는데 지난 6월 28일 날 이제 인천 지방법원 그 회의실에서 진행된 그 재검표 그날에서 드러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 증거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동안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피고들이 답변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님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주장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고들은 그동안 선거 무효 사유로서 먼저 사전투표지에 명백히 법에 위반하는 QR코드를 인쇄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그리고 검증기일에서 발견된 현장에서 전부 다 빳빳한 투표지는 현장에 우리가 촬영한 개표 당시에 4.15 총선 당일날 선거 후에 개표한 개표장에서 찍힌 투표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실물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투표지 보면 분명히 그 정일영, 민경욱, 또 이렇게 이정미 이런 그 이름이 찍힌 그 투표지가 아주 예, 적혀 있는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어 분명히 그거는 이제 선거한 투표지인데 그것이 분명히 구겨져 있었고, 그리고 다른 대부분 투표지가 구겨진 상태가 아주 그냥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하게 구겨진 그런 실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통계가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이거는 너무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특히 사회학 우리 통계학에 의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억이 아니라 수경분의 1 뭐 이런 정도 확률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 확률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또 감정과 관련해서 지난 검증조서에 여러 가지 법원에서 찍은 거의 투표지 사진들을 거의 다 삭제했다는 이 점들을 지적을 했고, 특히 배춧잎 투표지는 바뀌었다는 이런 이제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답변을 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 쪽에서는 종래 주장을 같이 했고, 피고는 특히 관내 사전 투표지 300매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원고도 재검표하는 건 동의한다, 할 땐 또 좀 더 철저히 하자고 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그 부분은 본인들이 그냥 양쪽 주장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의 분위기는 오늘 뭐 변론 기일 마치고 감정을 하지 않으면 거의 결심해서 판결 선고하겠다 이런 정도 이제 의견을 말씀했는데, 우리 원고는 감정이 필요하다, 좀 더 추가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변론기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오늘 특히 또 원로 변사님들, 그 심규철 변사님하고 또 구상진 변사님 같은 원로 변사님들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우리가 정말 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미 이제 증거물이 상당히 드러났고, 그 증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배우는, 초등학생도 배우고 하는 산수와 수학, 그리고 뭐 통계학 이런 공리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는 물리학적 법칙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물리학적 법칙이라는 것은 구겨진 정의가 펴졌다는 피고의 주장, 이걸 그럼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또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판결을 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아이들한테 수학이고 통계학이고 물리학이고 다 배울 필요가 없고 그냥 전부 정치적으로 나서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이런 약간 소시오패스라고 요즘 그런 용어가 가지고 곤란이 되는데, 소시오패스가 득세하는 이제 국가가 되면 그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양식 있는 대법관님들 단연에 이제 그 법조 경력이 있으시고 존경 많은 대법관님들께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변호사님들이 전부 아주 열심히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을 잘 변론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민경욱 그 원고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는 아주 그 전 국회의원답게 대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판이 늦어진 점하고 여러 가지 재판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이런 경고와 또 그동안 있던 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셨고, 또 우리가 감정비가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부당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이런 선관위가 저지르고 또 원고가 그냥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 신규철 변호사님이 이건 부당하다. 오히려 선관위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했으면 본인들이 해명하기 위해서 비용을 대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이 납득하게끔 감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청하시고 성원해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또 이러한 물결이 이제 대한민국 전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진행되어 온 이 선거의 부정이 이번에 제대로 청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정치인들, 또 관여 안 한 국가기관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다시 세워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많이 검토해가지고 제시한 증거들은, 일단 선거인 명부는 살아 있고 또 만 19세 이상의 그 유권자들의 명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마 100세가 훨씬 넘어서 103세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그 현실적으로 살아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에도 없는 분들이 명부에 드러난 걸 다 발견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였고, 또 개표 상황표에 그 인장은 원래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직접 날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날인해야 되겠는데, 그게 직접 날인한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조작된 것 같이 각도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투표소에 동일하게 나온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은 분석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로운 주장을 한 거고, 결국은 이번 선거는 제가 현장에서 그 검증기기를 봤지만 컴퓨터가 모든 판단을 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일이 수개표했다 그러지만 유무효표 판정 자체를 컴퓨터가 분류기에서 스캔되어 이미지를 가지고 컴퓨터가 다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전자선거인 거거든요. 전자선거에 대해서 원본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세계적인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정부의 기본적인 원본이 없는 그런 선거는 있을 수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선거를 저지른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이것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저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4.15 부정선거는 오히려 오랫동안 이제 고여서 썩은 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어려운 때를 이제 지혜롭게 마음과 힘을 모아서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아마 주심 재판장 역할을 했고요. 천대엽 대법관이 그 서류를 지금 우리들이 서면을 쭉 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바를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것 중에 뭐 이 변호사분들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재검표를 얘기를 했었죠. 300표에 대해서 재검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은 그걸 직권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3시간 동안 대법관 3분이 계셨고, 우리들 변호사만 14명, 저쪽 변호사들, 저쪽에
선관위 직원들, 우리 참관인들, 대법원 직원 뭐 6, 70여 명 이런 분들이 23시간 동안 눈이 빠져라고 본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선 300표가 잘못 세졌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건 가소로운 일이다.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는 그걸 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가리는데 300표가 지금 나온 그 자체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요만큼의 뭐 의혹이 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다시 한번 세해라. 예, 다시 한번 세해라 이런 주장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다시 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그 결과, 지금까지의 그 판단 내용이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납금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한, 감정료가 필요한데 감정료를 너희들이 안 내고 있지? 이러면 이제 재판 못해.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감정료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금 맡기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바로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과정으로 보면 천대엽 대법관이 얘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권오용 변호사께서 대표 변호사의 자격으로 얘기를 하셨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모두 발언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박주현 변호사, 우리 도태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 쪽의 의견을 매우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유튜버들 또 같이 참관하러 들어가셨던 분들이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하도 이자들이 하는 일이 같지 않으니까 우리 방청석에서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헛소리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시고 거기 있는 그 청경들의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천창영 씨가 거기에 대해서 또 조작하려고 너희들이 그걸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직원들 한 대여섯 명, 7명이 들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옷이 다 찢어지고 좀 다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제 변호사분들, 현성삼 변호사, 부상진 변호사님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300만 원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이걸 그만둔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바로 내겠다. 예,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문제 삼는다면 바로 내겠다는 얘기를 해서 5분간 휴정이 있었고 휴정 끝에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 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정하는 사람들을 감정인을 데리고 와서 어떤 점을 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이제 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돈 핑계로 해서 끊어질 뻔했던 이 재판 과정이 이제 다시 바로 다음 일정이 잡히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대로 대법관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을 늦추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민주주의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있으니까 원고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로 참석하셔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예상과 달리 마치 최종 변론 기일을 여는 듯한 분위기로 시작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랬는데 결국 그 부상진 헌변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많은 원로 변호사님들, 법조인들이 이 사건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아직 충분한 사실주장 입증이 성숙해서 판결을 내릴 만한 그 상황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하죠. 감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투표지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만일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그런 심정으로 계시면 바로 판결해 달라. 그렇게 그것은 네 다들 많은 변호사님도 변론하신 것입니다. 우리 뜻도 그렇죠? 이미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은 그러면 아직 우리는 감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고 오히려 감정되어야 될 것들을 자꾸 축소하거나 정당한 방법을 자꾸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 지금도 그런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전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이 모든 지금 선거소송의 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꼼꼼히 진실을 반드시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재판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얘기를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은 정권 교체 이후다. 1960년 3월 15일 날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1960년 11월 29일 날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관한 소급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속에 있는 말을 다른 말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정치인들도 이제 알지만 말을 못할 뿐이고 정말 그 진실은 더 이상 덮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급 입법이랑 처벌에 대한 특별법 등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을 묵인하거나 조서를 누락하거나 조서를 변경하거나 얼렁뚱땅 재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무서움을 우리는 이 땅에 법을 집행하는 자, 법을 판결하는 자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평범한 진리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저들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대가가 그들을 덮치지 않도록 더 이상은 이런 지연된 정의 그리고 일부러 재판을 묵인하거나 방기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재판 진행을 없기를 바라고 점점 더 많은 진실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선거 명부에 대한 연락 등사가 됐고 또 추가적인 증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부정선거를 미리 외치던 분들에 대한 변호를 제가 했는데 그 재판에서도 우리 검찰과 그 재판장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명백한데 빨리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증인할 때 그 선관 직원들이 오히려 증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정죄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정의는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대한민국 주권을 찾기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56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우리 애국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